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배원서 선생님의 그 소장품 때문에 오늘 제가 대전에 와서 우리 전창곤 선생님을 뵙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글쎄, 저는 이제 배운성 그 화백하고 이제 관계를 유추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오랫동안 체류를 했고 지금 한국에 와서는 우리 대전의 그 프랑스 문화원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 배운성에 대한 그 작품, 네. 소장 경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긴 했지만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 배운성 작품과의 어떤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배운성 화백까지 이르기까지는 이제 제가 불란서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작품들을 네. 돈 있어서 모으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작품을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출발을 해서 작품들을 모으게 됐는데 콜렉터 입장에서는 배운성 콜렉션은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제 그 콜렉터의 캐리어에서 이제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콜렉션을 하다 보면 여러 경로로 네. 작품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그 하나가 이제 경매죠. 네. 근데 이제 그 경매에서 특별한 것보다도 이제 항상 그쪽 경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 조그만 잡지가 나왔어요. 그런 경매 드루 네. 그 드루라고 그러는데 그 중요 경매 회사가 거기에서 매주 이제 그 잡지가 나면 거기를 쭉 보면은 어떤 작품들이 팔리고 그걸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게 제가 거기 갔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는 옆자리에 몇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꼴에 배 그런 일종의 그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친구들 입장은 제가 이제 동양인 얼굴이고 또 한국 사람을 특정을 했는지 좀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홍콩인지 어쩐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컬렉션을 했지만은 제가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봤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이제 배운성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작품이 몇 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다. 네.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름을 알게 돼서 배운성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저 자신도 제가 그런 컬렉션 오랫전 배운성이라는 이름은 금시초문했어요. 네. 그거는 많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양반은 이제 그렇죠. 그 흔적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고 팔고 이제 작품을 사게 되면 제가 큰 돈이 있어서 덥석도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서 작품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던 작품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됐지만은 그 대가족도 그 당시에는 둘둘 말려져 있어요. 말려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한복 입은 그 색깔 자체가 그냥 완전히 저한테 굉장히 큰 진짜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니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일단은 거기에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작가를 잘 안다 막 그러면은 괜히 뭐 중요한 작가로 파악 그래.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친구들 배원성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저도 당시에 그 지금은 전남미술관에 관장으로 계시는 이지호 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배원성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한 점이 나왔는데 이게 누군지를 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지금 돌아가신 이구열 선생한테 그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돌아와서 이구열 선생님 뵀었지만은 어떤 수를 써더라도 그 작품을 사야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구열 선생님도. 그러니까 작품을. 작품 그래서 전 이제 작품이 이제 상당한 양 있는 거는 저는 한국에 노출 안 했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결국에는 이제 너무 조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판매 사업을 이제 대구를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품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 구입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몇 차례 나눠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 한꺼번에? 지금 이제 제 컬렉션은 2번 한 점, 거기에서 저 루빈슈타인 초상은 다른 경로로 본 거고, 나머지는 한목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작품들이 제가 한 점씩 못 봤다는 건 억만급 있어 못 올 거예요. 이거는 다행히 그 배운성 화백이 그쪽 바다내도 안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배운성 화백이 거기 작품을 거기에 이제 몽파나스의 그 아틀리에 남겨놓은 게 아니겠는데 전 추측이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독일 자료 같은 데 보면은 배운성 화백이 중요하게 생각한 작품 다 있어요. 그 30년대 뭐 언론에 소개됐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제 추측은 배운성 화백이 자기가 자기 작가 생활의 각 어떤 단계마다 중요한 작품들을 모았던 거예요. 자기가 간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중요한 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각 그 시기에 중요한 뭐 대가족도가 남은 것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뭐 충분히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당시에 독일의 어떤 언론 자료에 포함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결국은 작품 검증하는데도 도움이 됐고 또 이제 배운성 화백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 쪽에서의 연구보다는 독일 연구자가 시작을 해서 사실 배운성 화백 독일의 어떤 생활상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술사 쪽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름만 남아있고 그런 작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운성 선생님 같은 경우 실제적인 작품, 가장 중요한 게 실제적인 작품이 많이 남아있고 그게 이제 다량으로 이렇게 좀 발견이 되니까 미술사에서 이제 배운성이라는 작가가 확실한 자리매김 이런 게 됐었던 거에 우리로서도 우리 말하자면 근데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전 선생님이 큰 거를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찾아온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보람을 느끼는 게 특히 이제 우리 미술사가 여전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근대 미술 쪽은 작품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워낙 일종의 유학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몇몇 사람들 작가들 얘기하면 사실 작품 자체가 좋은 작품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배운성 화백은 유럽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최초의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붙는 작가지만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네. 여러 사람 얘기하지만 불과 유럽 체라가 뭐 몇 달 되고 뭐 그런 정도니까. 그래서 변성할 때 작품들 쭉 보면은 이제 그 입문 시기 네. 뭐 그런 것들 충분히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변성 컬렉션들이 그런 어떤 변성화백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전시를 꿈꿔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중요한 시기들을 이렇게 보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완숙기 초기 절점 학교 들어가서 그러면 여전히 그 표현들을 미숙하고 그런 건 우리들 누구든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거에서부터 그 완숙기까지의 그런 작품들이 골고루 배치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직접 작품을 대하고 만져보고 또 가까이서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운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이 그런 걸 갖게 된 저는 거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여전히 그런 작품과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접촉 같은 그럼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전히 뭐 그런 면에서는 제가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은 제 바람은 이제 배운성 화백에 관계돼서는 앞으로 연구자들이 네. 좀 더 연구를 하고 지금 사실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독일에서의 행적도 그렇고 또 사실 여기에서 서울에서의 행적도 사실은 굉장히 밝혀진 게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익대 간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배운성 연구실 뭐 그런 쪽에 분명히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벌써 그 제자들 자체가 다 돌아가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교육에 대한 여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당시에 군정청에 미술학교, 예술학교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안도 하고 또 실제로 경주예술학교에도 참 관여를 하고 홍익대 미들 만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근대적인 어떤 지성인 외국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지성인의 어떤 태도를 변성한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자꾸 돼야 되겠죠. 저도 이제 어쨌든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 막연하게 이제 배운성이라는 이름이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고 이런 거를 이제 알았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런 잡지를 통하고 이제 전 선생님을 통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그 작품이 이렇게 있었다 발견됐다 이런 거가 이제 깜짝 놀랐고요. 마침 또 저희들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보다 보니까 그 30년대 그 당시에 또 잡지에 배운성이가 그렇죠. 왜 그렇게 보도가 됐다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증빙이 되는 것 같고 또 마침 어떻게 보니까 48년도에 배운성 선생님 개인전 했던 지문의 그거 갖고 계시죠? 리플렛인데 그것도 가지게 돼서 하여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고 그렇죠. 더 아주 이제 세부적인 거에서 배운성에 대한 연구가 그렇죠. 더 미술사적으로 이제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생에서 수집이란 어떤 걸까요? 글쎄,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저를 살게 하는 행위 같아. 왜냐면 저도 이제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뭔가를 모으고 그거를 좀 빛나게 하고 그런 게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좀 심심할 겨를이 별로 없죠. 네. 선생님한테 가장 큰 보람은 우문현답 같은데 배운성의 발굴인 것 같고요. 수집하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 글쎄 근데 저는 되게 이제 수집가들 어려운 게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들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형편되는 것만 하자 그런 좋으니까 그거 돈 많은 사람들
전혀 대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컬렉션이 질이 낮은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컬렉션 세계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어느 순간에 뭐 고가의 작품들이 그 이후에 형편없는 작품을 그런 건 아주 다반수이기 네. 때문에 그거는 뭐 적어도 제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뭐 지금 뭐 굉장히 비싸고 뭐 그런 게 전혀 교준에 안 들어온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그럴 정도의 그런 매력 있는 작품이 아니면은 혹시 또 다른 뭐 계획이라든지 있으면은 뭐 추가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글쎄 뭐 이제 뭐 이번에 이제 그 들으셨겠지만 그 LA 건데 우리 한국 건데 네. 전에 그 변성이 이제 뭐 대표자로 볼 수 있죠. 가족도가 이제 가 있는데 가장 메인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CNN에서 뭐 그래서 그거는 꼭 이번 LA뿐만 아니라 네. 거기 그 파리에서도 그랬고 파리 세르미시에서도 그렇고 그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항상 상인들이 보는 한국의 그림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그 그림들을 소비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우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문제. 그게 이제 여전히 한국에서는 뭐 여전히 그 중요성도 이제 좀씩 커가지만은 배운성이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네. 좀 그거는 좀 미지수죠. 그래서 뭐 이런 기회들이 돼서 저는 이게 뭐 개인 이렇게 제 손으로 모아졌지만 이렇게 뭐 개인 손에 계속 있어야 될 작품들은 아니고 제 바람은 좀 이렇게 모아졌으니까 배운성 이름을 단 미술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개인의 어떤 이니시어티브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 이니시어티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독보적인 미술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